다림질에서 결정되는 품질 구조. 라임에서 땀 흘려 완성한 A급 제품이 출고 전 아이롱 한 번에 B급 제품으로 변하는 허망한 순간. 의류 생산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가이드대로 작업했는데 왜 원단은 번들거리고 애써 잡아놓은 실루엣과 퍼커링 제거 작업은 왜 풀릴까요? 작업자는 억울해하고 관리자는 속이 타들어가는 이 상황. 단순히 작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아이롱 사고는 작업자의 손끝이 아니라 공정 설계의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열에 민감한 혼용률을 간과했거나 스팀 압력과 흡입, 석션의 밸런스가 무너진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죠. 마지막 2%에서 품질이 뒤집히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불량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아이롱 불량의 원인을 3가지 핵심 구조로 해부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기준만 잡아도 불합리한 불량률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바이어가 요구하는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림질 공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이유. 2번. 번들거림 형태 붕괴 편차 발생 원인. 3. 보조제 활용, 다림질 품질 개선 기술. 4. 신속, 정확, 공정 설계 기준. 5. 현장 노하우의 표준화 전략. 6. 실무, Q&A 5가지. 7. 결론, 품질 개선 실행 기준. 1. 다림질 공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이유. 봉제 공장에서 품질은 재단이나 봉제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 완성도는 다림질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형태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전체 제품의 외관과 등급을 결정합니다. 같은 원단, 같은 봉제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 공정에서의 디테일 차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림질 공정은 단순 보조 공정이 아니라 품질 결정 공정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2. 번들거림 형태 붕괴 편차 발생 원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열에 의한 표면 손상으로 번들거림이 발생합니다. 이는 원단의 조직이 눌리면서 광택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둘째, 칼라와 주머니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 지지 없이 압력을 가했을 때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셋째, 제품 간 편차가 발생합니다. 작업자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3가지 문제의 공통 원인은 기준 두제입니다.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하여 작업을 진행하면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량의 원인을 개인의 숙련도에서 찾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품질은 관리되지 않습니다. 3. 보조제 활용 다림질 품질 개선 기술. 다림질 공정에서 품질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칼라나 주머니 내부에 종이 또는 별도의 원단천을 활용하여 프레스를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열이 직접 표면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번들거림을 방지합니다. 동시에 내부에서 형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각이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첫째, 열 차단 기능이 작동합니다. 표면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 지지 기능이 형성됩니다. 형태 유지가 안정됩니다. 셋째, 작업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작업자 간 편차가 감소합니다. 이 방법은 추가 설비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공정 변경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기술입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품질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속, 정확 공정 설계 기준. 많은 공장에서 속도를 기준으로 생산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생산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재작업이 발생하고 전체 공정 효율은 감소합니다. I 부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빠르면서 정확한 공정입니다.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정만이 실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첫째, 불량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재작업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정의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최종 완성 기준으로 공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시간이 추가되더라도 불량이 없는 공정이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실제 생산성입니다. 5. 현장 노하우의 표준화 전략. 현장에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유되지 않으면 조직의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은 개별 작업자의 방법을 수집하고 검증하여 공정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첫째, 작업 방법을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표준 작업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넷째, 전 작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 기술은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특정 작업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생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6. 실무 Q&A 5가지. 첫 번째, 다림질 번들거림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까? 열과 압력이 직접 원단에 전달되면서 조직이 눌리고 표면 광택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성섬이나 고밀도 원단에서 더 쉽게 발생합니다. 작업자별로 온도와 압력 조건이 다르면 동일 제품에서도 편차가 생깁니다. 보조제를 사용하여 열을 차단하고 원단별 온도 기준을 설정하면 구조적으로 개선됩니다. 두 번째, 작업자 교육만으로 품질 개선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이해를 높이는 수단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 기준과 작업 표준이 없으면 작업자마다 방식이 달라집니다. 표준 작업서와 조건 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은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속도를 줄이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작업 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줄어들면 재작업이 감소하여 전체 생산성은 향상됩니다. 생산성은 속도가 아니라 최종 완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정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공정입니다. 네 번째, 표준화는 왜 어려운가요? 현장 작업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방법이 기록되지 않으면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표준화를 위해서는 작업 방법을 기록하고 비교 검증 후 수치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표준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공정은 무엇입니까? 다림질 공정입니다. 최종 외관 품질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조제 활용과 작업 기준 설정만으로도 불량 감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후 다른 공정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7. 결론, 품질 개선 실행 기준. 다림질은 마무리가 아니라 품질 확정 공정입니다. 재단과 봉제가 쌓아온 품질은 마지막 다림질에서 결정됩니다. 미세한 차이가 제품의 등급과 상품성을 좌우하므로 이를 단순 후가공이 아닌 최종 품질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작업자 개인기가 아닌 공정 표준이 정답입니다. 번들거림이나 형태 왜곡은 숙련도 부족이 아닌 기준 부재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와 원단별 온도, 압력, 시간의 명확한 수치화, 도구 활용열, 직접 전달을 막는 보조제 사용 필수, 표준화, 누가 작업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 구축, 생산성의 재정의, 정확도가 곧 속도입니다. 진정한 생산성은 단순 속도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불량으로 인한 재작업을 없애는 것이 I팀이 지향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정구조입니다. 노하우의 자산화, 개인의 경험을 조직의 표준 가이드로 전환하십시오. 특정 작업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불량률은 낮아지고 전체 생산 체계는 안정화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